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워졌습니다.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기한 연장됐는데 당초에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도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그 법관 기피 신청한 이유가 자기들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가운데 그 6명만 신청됐다 뭐 그 이유잖아요. 네. 이거 지금 일부러 한 거죠, 의원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 거가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몰래 한 일인데 국민들께 이제 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 본인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예.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막거나 지연시켜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잔수를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들여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원래 국민참여재판은 그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실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을 무한정 뺏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인도 마찬가지고 검찰 증인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증인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재판부가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절차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관성은 있죠. 뭔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언저리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행동을 밥 먹듯이 하고, 예, 국힘과 관련된 혹은 진해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그게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도 기존의 본인들의 자체 지침하고는 또 반대 방향으로 결정을 어긋나게 해놓고서도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토달고 뭐 반발하는 경우가 또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적으로 이렇게 정치 집단처럼 행동하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내용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24년 청문회죠.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23년 5월쯤에 그 검찰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예. 그에 대해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25년 2월에 위증죄로 지금 기소한 거잖아요. 예. 국민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지금 일부러 법관 기피 신청을 내서 무기한 연장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감찰 지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그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두려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거고, 예. 그리고 그 사실관계 확인된 것만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간에 그 청문회 나가지고 거듭 위증을 한 점이 이제 그렇죠. 드러나게 되면 예. 죄가 추가되잖아요. 예. 그거 더하기 국민들을 여태까지 계속 집단적으로 속여왔거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인 건 물론이, 부지사를 역임하신 건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신 분을 상대로 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게 두고 써먹는 아주 그 거짓말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 드러나게 생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검찰의 그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일종의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대북 송금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그 고검장 출신인 조재현 변호사가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에게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해놨으니까 검찰 수사 협조하면 구형량은 낮춰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 조재현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증언한 교정직 퇴직 공무원 그리고 법무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관여자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그 TK 출신이고요.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 승진까지 했던 사람인데, 예. 명색이 검찰 고위직을 지냈다는 사람들이 이 검찰 사건의 기초에서 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협잡이나 공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정치 검찰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현직 검사들한테만 해당되지 않고 전현직이 연계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 그 한 자락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확인되고 드러나게 되면 또 이것도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예. 검찰 집단의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무리한 행동들을 보이는 걸 또 역시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례인 네. 거죠. 어쨌든 그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 이렇게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거기서 기각을 하게 되면 또 항고 재항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적 일종의 그 지연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그걸 노려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기일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에 뭔가 상황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이런 점들이 다 이제 꼼수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법무부의 보고서까지 다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사실상 그 보고서에 따르면 확인이 됐는데 네. 지금 재판 지연으로 이게 자꾸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면서 또 국민들이 잊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죠. 항상 이제 국민들이 좀 생각하고 신경 쓰셔야 될 게 많으니까 예. 뭐 이런 상황에 좀 묻혀서 넘어갔으면 혹은 뭐 흐지부지 됐으면 유야무야 됐으면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데 이제 어림없는 일이고 어떻든 그런 꼼수를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고 또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다음에는 그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북 전단 살포했던 그 병사를 증언 내용을 기사한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그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잖아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보다 먼저 앞서서 추가로 북에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거예요. 예. 그 시기는 2023년 10월부터 약 10번에 걸쳐서 전단지를 살포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풍선 한 개당 전단지가 10kg이고 높이가 2층, 3층 건물 높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풍선이 아니고 사실상 큰 기구다라는 말도 있던데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거 전쟁 날 뻔했다.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그 업무를 했던 병사가 전역해가지고 아마 예. 이제 제보를 한 것 같고요. 당시 또 그 대북 전단지나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지금 의원들을 찾아가서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추가로 예.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이제 이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지금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윤석열이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내용을 보면은 그간에 윤석열이나 윤석열 정부가 떠들었던 거는 뭐냐면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리면서 예. 자꾸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뭐 원점 타격을 한 해 만에 뭐 무인기를 보내냈네 안 보냈네 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밝혀진 거는 북한이 우물풍선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괜히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 전단지를 전단을 대량의 전단지를 살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일부 그 탈북자가 대표로 있는 뭐 단체에서 그렇게 그 정부의 일종의 방관이나 방조를 받아가면서 자꾸만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걸 날리는 거 아니냐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 지금 정부기관도 동원된 것 같은 예. 흔적들이 뭐 국정원, 통일부, 합참 뭐 다 관여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여놓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뭔가 이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유발하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뭐 이런 자들이 HID를 동원해가지고 인민군복을 입혀가지고 예. 그 저기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이렇게 그 도발을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HID 요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끔찍하게 나쁜 일을 꾸몄던 사람들이고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잔혹함, 그 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느껴야만 했던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예. 참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일이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 이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안규백 장관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재발한다. 네. 뭐 그랬어요. 네. 뭐 거기에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네. 너무너무 그거는 뭐 여야나 무슨 정파를 떠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건 너무나 확실한 얘기고. 예. 이제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기 지적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조금 이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내란 관련자가 진급했다는 소리가 있다.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사안을 알았느냐. 이게 이제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우리 안규백 장관이 그 확인하고 꼼꼼하게 대처하고 하셔야 될 일이 많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계속 또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그 군인들이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문민장관답게 좀 잘 파헤쳐서 드러내시고 또 바로잡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걱정이 없게끔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는 계엄 당시 그 계엄 버스에 탔던 그 김상환 육군 준장을 경징계를 취소하고 1계급 강등 대령으로 이렇게 강등시켰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었죠. 예. 뭐 열흘짜리 경징계를 했다가 근신 10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총리가 법에 정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취소한 거고 다시 징계를 해서 이제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한 건데 그 업무에 관여한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직무 배제가 됐죠. 예. 검사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법무관이라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법무관을 해봐서 더 어찌 보면 잘 알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 부분인데 예. 법무관이 군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서 군인들 따라서 총 잘 쏘고 작전 잘해가지고 뭐 적을 섬멸하고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군이 자칫하면은 자꾸 이렇게 명령을 앞세우고 법이 정한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헌법 정신에 맞게 군대가 운용되도록 역할을 하라는 건데 오히려 부안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합법화시켜주거나 그다음에 뭐 벌어진 일을 정당화시켜주거나 이런 일에 동원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눈 감고 있고 이런 일부 법무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다른 법무관들이 계속 2차 계엄을 준비하는 상황을 국회에다가 알리기도 하고 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헌적인 행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법무관들도 있고 한데 그게 좀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은 눈치나 보고 그냥 시키는 일 하면서 일단 일신의 어떤 안일함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다른 장관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위법성이라는 위헌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훨씬 더 비난을 받아야 되듯이 예. 이 법무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엄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계엄에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예. 서울에 올라가서 그 참모총장한테 계엄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예. 저기한테 한덕수한테 배운 수법이죠. 뭐 설득하려고 한 거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한대요. 그 나만 올라갈 테니 부하들은 그 따라올 필요 없다. 예. 누가 오라고 했냐고 부하들은. 그 박한수가 지 참모들을 다 불러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거기서 전화로 해서 지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또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엄정하고 단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날 뻔했으면 어쩌고. 또 얼마나 그다음에 끔찍한 일입니까? 네. 정말. 계엄 버스에 타가지고 또 와 끔찍합니다 진짜.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정말 나쁜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1년 전 점심 식사를 윤석열이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한한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했었고 예. 그런 중요한 어떤 외교 행사 정상회담이 있던 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제적으로 개망신이며 그 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게 결례입니까? 근데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이는 태도들을 보면 윤석열부터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예. 밑에 것들은 대통령이 시키고 뭐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윤석열이는 아니 뭐 나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예. 제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폭탄주 마신 거하고 김치 구해온 거 뭐 식당 예약한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렸던 게 그나마 윤석열이 때문에 빨리 끝났다는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그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연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특검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법 왜곡죄 등입니다.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6개월에서 연장돼서 1년이 되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가 되면은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구속 취소, 그러니까 시간 대신 나를 적용한 거 이런 것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라는데 당장 법 왜곡죄가 적용되더라도 지기현 판사는 소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그 죄명이 존재하고 이거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 되게 필요한 상황이죠. 예. 법조인들에게.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그 청탁 금지법을 추가한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기현 판사의 그 룸사롱 접대 의혹도 수사가 가능하다. 뭐 그렇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직무상범죄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 형법상에 혹은 특정 특별법상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 청탁금지법에 있는 구속요건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넓혀가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것도 자초한 면이 있죠.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뭘 발표를 하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인당 75만 원이라 1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법카로 170만 원인데 예. 3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청탁금지법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윤리감사관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지금 공수처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300만 원 넘는다는 거잖아요. 예, 300만 그러니까 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의 여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행해지는 입법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지기현 판사의 그 법카 170만 원 지금은 뭐 300으로 늘었다는데 그것도 적용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행위시 법률 뭐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뇌물 부분에 대한 이제 또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꾸 뭔가 지금 외환죄의 구성 요건도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 개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그 파고들어서 그걸 저지르는 법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입법 과정이 이어지네요. 예. 어쨌든 그 법 왜곡죄가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죄로 하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시점과 관련 그때 이제 법이 발효돼 있으면 그러니까요.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그 무죄 사유가 중요한데 예.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 부정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여지까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이 뭐 국회에 간 거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헬기가 거기를 내려앉기는 했으나 뭐 군인들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거나 실제로 뭐 유리창을 깼는데 깬 적이 없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명백히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법 왜곡죄 적용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본인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법 불신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지금 그 판사들만 못 느끼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분노하는지를 그거를 그런 여론을 받아서 법으로 법 제정해야 되는 거는 국회의 책임이니까 꼭 반드시 빨리 그 통과시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오찬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초청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제도 개편에 그 사실상 불만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김민석 총리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 면전에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란 심판이 지체돼서 국민 염려가 커진다.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가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 오부요인과 대통령이 오찬을 한 이유가 예. 이 내란 1주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당시에 사법부는 어떤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가. 예. 계엄이나 내란 상황에서 사법부가 취했어야 될 태도는 뭐고 또 사법부가 그간에 잃었던 이 내란 및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잃었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국민들께 성찰적인 차원에서 좀 사과도 하고 앞으로 본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걸 바꾸고자 하는지를 보여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본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얘기는 특별재판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예.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근데 본인 때문에 이게 생기는 일인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인지 윤석열 수준의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 예. 뭐 이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게 되겠죠. 그 예. 핵심은 이제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참여시켜 달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참가해서 발목을 잡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라.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야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이게. 토의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가만히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거는 뭐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의 기득권과 관련된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한 거에 지금 불과한 거죠. 그럼 예. 그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 진정성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법원장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고 내 방향으로 따라와야 돼. 이런 또 그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지금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란 사범들에 대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다거나 지금 구속영장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관심이 집중된다고 해서 그렇지 압수수색 영장도 숱하게 기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점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사법부가 현재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헌법 파괴를 하려고 했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이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와 불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어쨌든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사법행정위원장을 외부 인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카드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이게 그 예전에는 말입니다. 예. 이런 주장을 먼저 앞장서서 했던 게 검찰이에요, 검찰. 아, 예. 그러니까 법원하고 검찰이 형사사법 체계 절차에 주도권을 놓고 소위 이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사법개혁
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를 들면 공판 중심주의, 뭐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늘 하던 얘기인데 검사들이 대법원장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검사도 알고 있었네요. 그걸. 그럼요. 네. 제일 열심히 떠들던 게 검사였습니다. 근데 그 검사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정치 집단이 지금 국힘이잖아요. 근데 예. 국힘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되고 있는. 유상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진태한테 한번 물어보고 곽규택한테 한번 물어보고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대한민국 대법원장 같이 이렇게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거에는 조금 독재, 군사독재 시절에 사법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의미에서 부여한 권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가지고 또 민주주의를 수호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 폐단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무리한 조의대 전원 합의체 상고심에서 조의대가 제청한 대법관 전원이 다수 의견의 편에 서가지고 그런 무리한 재판에 가담했다는 게 지금 결과로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그런저런 역사적 과오를 저질러 놓고 이거를 개선하려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뭐 엉뚱하게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대법원장의 전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라는 데 사법권 독립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사법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독선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감시하자 그리고 견제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예. 크게 뭐 사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자꾸만 이렇게 딴지를 거는 태도를 보이는 건 매우 유감이고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진정성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실지를 좀 먼저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예. 자, 다음은 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인데 어떻게 의원님은 기각 예상하셨어요? 정말 저는 예상 못했고 예.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 이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배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누가 가란다 그래서 가고 가지 말란다 그래서 안 가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기관이니까. 국힘이라고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 안 할 수 있고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계엄 상황이 되면 국회에 모여서 그 계엄 선포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킬까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유도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공모의 흔적이 정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어떤 중대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뒤늦게 그거에 가담하거나 편승한 사람에 대해서 예외 없이 유죄와 또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중형을 또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집회 시위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 시위가 벌어지는데 한쪽에서 폭력 사태나 무슨 재물 손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 흥분한 일부 시위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함께 하자고 계획했거나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처벌해 온 게 그간의 법원의 판례이고 역사예요.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헌법 파괴 행위인 내란 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고 아주 정밀한 잣대를 들여대는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죄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기소를 할 거고 이제 그렇죠.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은 뭐 틀린 말이 없어요. 뭐 저기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최대한 법정에서 가리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일관되게 그런 태도를 보여왔으면 법원이 누가 이건 거 토달지 않죠. 원래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서민들의 민생 범죄에 대해서 이랬던 적이 있냐고요. 예. 이런 집단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도약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좀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적폐거든요. 사법부는 별개의 영역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신성하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확실히 좀 고쳐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정재 판사가 이번에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중앙지법 영장 판사가 4명이라고 합니다. 예. 정재욱 판사, 박정호 판사, 이정재 판사, 그리고 여성인 남세진 판사. 예. 그런데 그 가운데 3명,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는 또 수원 3인방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재욱 판사는 김건희, 이상민의 영장은 발부를 했는데 한덕수와 이종섭의 영장은 또 기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거고, 박정호 판사는 김상민과 조재용 영장은 발부를 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차는 또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정재 판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또 발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에 그 체면을 세워줬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그리고 추경호 전 대표의 영장은 또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의 주역들에 대해서 유독 영장을 다 기각하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이제 함께 근무했던 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일종의 기득권적인 시각이 강하고요.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판단으로만 일관하면서 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란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대한 범죄일수록 이런 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돼 있는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준이 더 완화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또 중대한 범죄라는 게 영장 발부의 요건에 또 있습니다. 그런 또 과거에는 계속 법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내란 사범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마치 내란 사태가 이러저러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무슨 사람들끼리 말다툼하다가 한 대 주워받고 네가 때렸네, 내가 때렸네, 내가 한 대도 많이 때렸네, 뭐 이런 상황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정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늘 그냥 보였던 태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판사고, 세상은 어차피 엘리트와 서민으로 구분되는 거고, 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엘리트의 일원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예. 또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1주년을 맞아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인데, 그 재창당 수준의 그 정당 혁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5명의 그 안철수 의원 등이 포함됐는데, 그 정작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빠져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참 우습죠. 그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예. 원내 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부끼리 모여가지고 뭐 지도부가 응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대신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 당의 지금 수준이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 당은 영원히 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다. 저렇게 이제 몰락의 길로 간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만의 세계에서 일단은 그 안에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다수의 당원을 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보여가지고 내 자리를 찾는 게 우선이다라는 어떤 탐욕이 앞서는 생각, 예. 그 다음에 내란과 관련한 공범자 의식,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정당이라서 그 역사의 심판을 받고 몰락하는 길로 달려가면서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 25명에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25명이 들어간 그 당연히 국힘의원은 없지. 예, 안철수 의원 그리고 삼선에 김성원, 송석준, 네. 신성범 이렇게 있네요. 당연히 없고 그 예. 별도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저 내란 계엄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아,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당 대표는 일체 나서지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일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사과한다고 그래서 그 당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나마 당의 입장인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원내대표가 나선 것 자체가 문제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어쩔 수 없이 한 계엄이다라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걸 생각을 반복하고 같이 하는 있는 것 거죠. 같아요. 장동혁은 근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도대체 장동혁의 생각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세상을 살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일관되게 최근에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심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또 정치적으로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통해서 당대표까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저런 태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장동혁 대표는 그 극우 아스팔트에 좀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나가서 욕 먹는 것도 조금 덜한 것 같고 자기가 그 정치적 이득을 계산해 보면 그게 더 낫겠다라고 예. 생각해서 지극히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이제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확신범 수준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계엄 때 그 밤에 뭐 하셨습니까, 의원님은? 아, 저는 저기 방송하셨나요? 국회 앞에 있었죠. 아, 방송하셨나요? 계엄날 아니요. 그냥 방송은 무슨 방송이야 재패하게 생긴 사람이 거기서 그런가요? 그나마 아니, 예. 계엄이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측 예.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소식을 듣고 그냥 어디로 도망을 가라고 사람들이 자꾸 막 문자나 텔레그램을 보내는데 예.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뭐 휴대전화 유치 추적하면 다 알 것이고 내 차를 갖고 가다가도 다 CCTV에 찍힐 거고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기사분이 또 고초를 겪을 거고 아는 사람 집에 숨으면 그 사람이 또 난리가 날 거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차라리 먼 일을 당하더라도 눈에 띄고 사라지든 죽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국회 앞으로 갔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밤 10시쯤에 10시 반쯤에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설마 하다가 이제 국회 방송을 봤더니 그 본회의에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 1시 반쯤 끝났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국회 그러니까 방송에 그 화면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소리에 뒷부분 음. 들렸습니다. 그게 뭔 내용이냐면 그 군인들이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려는 거를 보좌관들이 막 막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 영상이 돌아가지고 그 영상에는 뭐라고 하냐면 보좌관들이 제발 참아줘라. 들어오지 마라. 막 그렇게 설득하는 군인들한테. 거예요. 예, 보좌관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 영상을 120만 뷰가 나왔습니다. 본회의장 막아야 됩니다. 자, 반대도 봐요, 반대도 봐요. 반대쪽. 저거 반대도 봐요, 반대도. 가까이 대고 막아요. 야, 카톡방에 남겨줘, 지훈아. 공간 진입했다고. YTN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태가 여기 있어요. 제발 가만히 그냥 제발 한 번만 그냥 가만히 있어줘요. 오늘 하루만 가만히 있어줘, 그냥. 철수만 들어오면 그때 가면 되잖아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 괜찮잖아. 별거 아니잖아. 싸우지 맙시다. 제발 여의들 잘못 아니라고. 여의들 잘못 아니야. 제발 국민하시더런 명령 불법 정해줘야 국민하고 같이 서야 돼. 이거 경사루가 말 듣지 말아요. 국민을 위해서 같이 합세도 돼요. 여기 막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막아도 될 것 같아요.
앵들이 아까 헬기 타고 왔어요. 여기도 군인인데? 네, 여기 헬기 타고 왔어요. 아까 저기. 우리 죽이러 왔습니까? 시민 죽이러 왔어요? 시민 총으로 쏴 죽이려고 왔어요? 일단 손으로 잡지 마세요. 손으로 잡지 마세요. 시민 총으로 쏴 죽이려고 온 겁니까? 왔죠? 저기 왔어. 여기 3층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몇 번만 좀 올라와 주세요. 다 올라오지 말고 몇 번만 올라와 주세요. 3층으로 몇 번만 올라와 주세요. 그러면서 네. 우리 그 보좌관들이 진정한 영웅이었다. 네. 시민들과 함께 뭐 그런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간의 1년을 제가 되짚어봐도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얼마만큼 공포에 떨었고 또 얼마만큼 보람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들이 결코 이제 식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1주년이 되는 이날 더더욱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때 국회 앞에 당사 있었던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가 됐는데 헬기가 추가로 더 날아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헬기 소리가 주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와중에 장갑차가 또 들어온다라는 말들이 있으니까 예. 시민들이 거기서 해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장갑차가 건너올 수 있는 한강다리 쪽으로 막 뛰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정말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지켜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로 남아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 본인들이 꼭 있어야 할 위치 이런 것들을 저버렸던 저 국힘의 대다수 의원들, 이자들은 정말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지를 또 다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 자,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또 찍어준다. 의리 있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우쳐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